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시작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가 될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들과 해답을 정리했습니다. 해남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중앙승가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 금강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 특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변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정법과 생활불교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도심 사찰 내에 건립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서울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정비하고 새 불상을 봉안하는 등 대학 캠퍼스 법당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에 취임한 월장 스님이 앞으로 대광사를 사부대 중 누구나 즐겨 찾는 행복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시작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가 될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궁금한 점들도 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들과 해답을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생을 되찾아오기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실시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도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한창입니다. 접종 장소에 도착한 이들은 신분 확인과 함께 간단한 문진을 받고 차례로 접종에 임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증 안에 다음 접종일도 적혀 있어요. 2차 접종은 예정일보다 미리 나오는 건 절대 안 돼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대체로 접종 이후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주사 바늘 들어갈 때는 편안하고 아프지는 않았고요. 맞고 나서 약간 저림 증상은 있었고 지금 속이 조금 메스꺼운 증상은 있는데 대체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많이 불안했죠. 그래도 어차피 맞아야 될 거고 우리가 맞아야 어르신들이 안전하니까. 접종 직후 30분 정도는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귀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이후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다른 예방접종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큰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도 과거력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최근까지 나온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백신 자체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위험도는 매우 낮고 대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저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복용하던 약물도 예방접종 전후에 그대로 복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은 대상이 점차 확대됩니다. 이번 달에는 고위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소방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50여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되고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이 모두 들어오는 2분기부터는 대규모 접종이 본격화돼 3분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 대상 접종이 이뤄지는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에는 코로나가 끝난 듯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잠깐의 안일함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4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신속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곧바로 심사에 돌입해 이달 말쯤 기존 본 예산에 반영된 4조 5천억 원을 더한 19조 5천억 원 상당의 맞춤형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변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20년간의 해남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후학 양성에 나선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삶의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첫 번째 일요특강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스님은 폐사와 다름없던 천년고찰 해남 미황사 주지를 맡아 20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일궈냈습니다. 미래 승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늘 화두를 놓지 않았던 스님의 고민은 참사람운동, 참선수행 프로그램 등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황사 주지 소임을 회양하고 최근 중앙승가대 교수로 승가인재 불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금강스님.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재언을 주제로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일요특강의 첫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답을 구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우선 나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깊이 나 자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스님은 또 한국 불교가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시대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가 공동체가 현재보다 훨씬 투명하고 밝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승가 공동체를 향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시대 이것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래도 희망은 교육에 있다. 교육이 낙후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인재불사를 새롭게 시작한 금강 스님의 행보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딱 잘 마감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잘 견디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나,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교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바로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말씀이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시대 고단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해 서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서울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이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국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서울관문사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덕스님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나 후보는 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정법과 생활불교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도심 사찰내에 건립됐습니다. 도심 포교를 이끌어갈 실천수행 공간, 마산 정인사 교육관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발룡산 자락에 위치한 정인사는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이 뜻을 모아 34년 전 조성한 도량입니다. 그동안 108참의 능음주 기도 정진을 이룬 정인사 불자들은
참마음을 찾아가는 수행 공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지난 2019년 교육관 건립불사를 발언했습니다. 정인사 교육관 낙성식에는 백년불교문화재단 스님들과 창원시 불교연합회 스님 등이 동참해 격려를 보냈습니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사회복지 사업에 더 앞서가야 한다고 곧잘 법문하셨습니다. 그 큰 스님의 당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타 종교에 뒤지지 않게 힘써 애써 온 원행 스님께 오늘 교육관 건립을 우리 문덕들은 거듭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흐승무 창원시장과 이상인 경남도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동참해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관을 통해서 정인사의 우리 원행 스님 불법과 또 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바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나눔의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인사 교육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시민 참선방, 불교대학 강의실, 쉼터와 요사체로 활용됩니다. 특히 도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 공간으로 역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바른 교리 또 그 교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도량으로 또 백년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정진하는 도량으로 이끌 같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건강을 통해 지역 복지 사업과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정인사가 이번 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시민과 불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문제 왜곡 논문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분들과도 직접 소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영애 장관은 이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과 함께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3, 4월 중에는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제 컨퍼런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와 박정혜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생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 활동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요.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서울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정비하고 새 불상을 봉안하는 등 대학 캠퍼스 법당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대학 캠퍼스에 목탁과 함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단에 떡과 과일 등 공약물이 올려진 가운데 스님과 대학생들이 두 손을 모은 채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새 단장을 마치고 부처님을 모시는 이윤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단 정비와 함께 바닥을 새로 깔고 공간도 확장해 학생들의 신행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펼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법당 개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개선된 환경에서 활발한 신행과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단이 이전에 굉장히 좀 여법하게 갖추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동방도 너무 좁았어서 사실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이제 새로 학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청년 대학생 전법단장 무각스님은 대학생 불자들에게 부처님 도량을 잘 갖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마음을 쉬고 고요하게 마음을 쉬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부처님도 아주 진짜 부처님이 되시는 거지. 이 허공에 부처님이 가득 사실 차 있는데 조계종 포교원의 대학법당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불자들을 응원하고 신행생활과 캠퍼스 전법 활동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서울여대 불교학생회에는 이미 예산을 지원해 동아리방 바닥공사와 불단 설치를 마쳤고 동덕여대와 서울여자간호대 불교학생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법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들 신심을 내줘서 같이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꾸준히 좀 더 불교를 깊이 있게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서울은 물론 지방대학 불교학생회 법당 개선 지원 사업도 펼치는 등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신축년 제주불교 연등축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제주불교 연등축제는 4월 17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 연합합창제, 5월 15일 봉축대법회와 연등축제를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주불교연합회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불교연합 회장단 스님들은 올해 새롭게 선임된 주요 임원 스님과 제가불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불법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인재 양성기관인 제주법화불교대학이 제20기 졸업식을 갖고 법화 홍보에 앞장설 불자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장을 수여받은 20기 법화행자들은 1년간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회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 여러분들이 고난과 좌절에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졸업식에서는 19기 선배들이 선물을 나눠주며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했고 20기는 제주법화불교대학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에 취임한 월장 스님이 앞으로 대광사를 사부대 중 누구나 즐겨 찾는 행복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최대 도량의 주지 취임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최대 사찰, 분당 대광사 제11대 주지에 월장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현 천태종 총무부장이기도 한 스님은 도량 정비와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대광사를 세계적 사찰로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장 스님은 시민과 불자 누구나가 찾아와서 기도하고 머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부 대중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모든 시민들이나 불자들이 와서 참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께 참배하고 또 와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절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주지 월장 스님이 앞으로 신도들과 함께 도량 안팎을 더욱 장엄하고 청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보살이 지극한 서원으로 중생구제를 본으로 삼듯이 대광사의 불자님들도 항상 일심으로 가름 주력을 하는 가운데 보살행을 펼치고 있으니 주지 취임식에 함께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월장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도권 최대 규모인 대광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절이 관문사였죠. 예,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예, 그리고 미래는 예,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다시 이 대광사를 제2의 도약을 이끌어줄 스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제가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고 천태종이 종단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전임 주지 스님들에 의해 나날이 발전한 대광사가 새 주지 스님과 함께 코로나 시대 모두의 행복 도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서울금강불교대학이 교법학과와 불교학과 중급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88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금강불교대학은 관문사에서 교법학과 18명, 불교학과 중급과정 70명 등 모두 88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앞으로 상구보리의 노력을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가고 하와 중생의 자비행을 더욱 넓게 펼쳐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료식에서는 박영무 교법학과 회장과 이진철 불교학과 회장이 총무원장상을, 교법학과 윤학근, 박명희 수료생과 불교학과 홍순혁, 임경례 수료생이 학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발표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일정을 보면 서울에서는 18일부터 매듭장, 석전대제 공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2021 문화예술 취업 박람회 문화예술 잡으러 가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53개 기업이 참여하며 올해 행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4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여행업계와 문화예술 관계자 등의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위로의 시간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